프론트엔드 기반의 대표적인 바이브 코딩 툴이죠. 리플릿. 딱 오늘 날짜로 따끈따끈하게 이전 버전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다고 소개를 하는 에이전트 3가 오픈을 해서 제가 리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리플릿에 로그인을 하시면 기존의 프롬프트 창도 있고 요 아래쪽에 에이전트 3를 소개하는 요 팝업 창이 별도로 표시가 돼요. 여기로 들어오면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코딩을 합니다. 투두 리스트를 다 정리해가지고 혼자 코딩을 쭉쭉 진행을 하고 뭐 여기 소개했듯이 알아서 테스트도 하고 보안 점검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하더라고요. 뭐 아주 빠르게 아주 효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감되기로는 얘가 하나의 프롬프트로 워낙에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꽤 많이 기다린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건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보면은 이제 많은 기능들을 투두 리스트에 올려놓고 하나씩 작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막 3시간 넘게 작업을 한다. 이게 이제 오래 기다린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알아서 만드는 기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라는 의미인 거죠. 한번 바로 써볼게요. 일단 뭐 프롬프트를 바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AI 툴들을 뭐 CLI 툴도 그렇고 설치형 툴도 그렇고 뭐 리플릿 같은 웹 기반의 바이브 코딩 툴도 그렇고 많이 써보고 있거든요. 근데 써볼 때마다 넣어보는 프롬프트는 당근마켓 구현해줘 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프롬프팅을 하면 당연히 결과는 더 잘 나올 거잖아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기존에 존재하던 좀 사용자들이 많은 그런 서비스를 클론 코딩 해줘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프롬프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제가 몇 번의 프롬프트를 거쳐서 최종 결과물까지 개선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요번에도 한번 당근마켓 구현해줘 딱 8글자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플랜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빌드를 하는 스텝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리플릿 내에 어센티케이션, 로그인 회원가입이라는 인증 기능이죠. 그런 기능을 위한 인테그레이션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리플릿 내부적으로 인테그레이션을 먼저 서치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뭐 AI 모델에게 의존을 해서 뭐 클로드면 클로드에게 의존을 해가지고 뭐 알아서 인증을 구현해라가 아니라 리플릿 내에 이런 기능 구현에 대한 이게 뭐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기능을 위한 코드 모듈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당근마켓에 인증 기능을 필요하니까 그 인증이 리플릿 인테그레이션 내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게 있으면 거기에 있는 어떤 뭐 코드 베이스든 아니면 프롬프트 목록이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져온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 데이터베이스 필요하고 어센티케이션 관련된 인테그레이션 가져오고 다음에 저장소 이미지 같은 것들이 업로드 돼야 되니까 그런 저장소 이렇게 3개의 인테그레이션을 일단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기능들을 만들겠다. 회원가입과 인증, 상품 목록, 그리고 이미지, 제목, 가격, 설명, 검색 기능, 상품 상세 페이지, 그리고 판매자의 컨택트 인포메이션, 사용자 프로필, 그리고 메시징 시스템, 모바일 퍼스트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좀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준다는 것 같고요. 카테고리, 위치 기반 필터링, 뭐 이미지 업로드와 이미지를 표시하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좋죠? 2가지 선택지가 나와요. 하나는 바로 앱을 만들 거냐, 디자인을 커스텀을 한 다음에 할 거냐. 저는 바로 앱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보면 get notified when your app is ready. 이제 리플릿 앱이 있고 그 앱을 저도 방금 설치를 했고요. 요 PC 화면에서 보여지는 요 프롬프트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현재 뭐 어떤 걸 구현하고 있다. 이런 게 모바일 앱에서도 똑같이 거의 똑같은 속도로 스크롤이 되면서 화면에 보여지더라고요. 보통 이런 툴들은 뭐 앱 다운로드 사용자가 별로 안 많거든요. 그냥 뭐 몇천 명.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B2B 솔루션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거의 PC 웹브라우저가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죠. 근데 리플릿은 조금 독특하게 모바일 앱 설치를 이렇게 알림을 받기 위해서 모바일 앱 설치해라. 그러니까 PC 앞을 떠나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계속 워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3시간 동안 이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창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창 열어둘 필요도 없다 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앱을 설치를 해보니 뭐 앱 다운로드가 벌써 100만 화면에 표시된 게 100만이 넘었으니까 몇백만 사용자들이 앱을 설치했겠죠. 그래서 앱 사용자도 되게 많다라는 거에 좀 인상적이었고요. 맨 처음 시작하는 건 디자인 가이드라인 먼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프론트엔드 스택의 프레임워크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가령 제가 루비 온 레일즈로 바이브 코딩을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하는 느낌이거든요. 원래 레일즈를 개발을 할 때 모델을 생성하고 컨트롤러 쪽 액션 고민하고 라우팅 설정하고 그 다음에 뷰를 만드는데 이런 프론트엔드 기반의 바이브 코딩 툴들은 이렇게 디자인 가이드라인 먼저 만들어서 컴포넌트들 설계하고
화면에 먼저 보여지는 부분 표시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인증 연결하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플로우인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도 프론트엔드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를 짤 때는 좀 애자일한 방식, 그러니까 약간 기능 구현 해나가면서 그 상황에 따라 막 뷰도 고치고 하는 방식보다는 기획 어느 정도 픽스되고 다음에 디자인 단계 피그마 등을 통해서 디자인 시안 잡고 시안이 어느 정도 선택이 되면 디자인 시스템 또는 컴포넌트로 분리하고 거기에 맞춰서 컴포넌트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백엔드 API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프론트엔드 스택의 개발 방식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뭐가 정답이다는 아니지만 리플릿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와 이 타입스크립트 생태계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 지금 디자인 가이드라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 만드는데요. 리플릿은 사실 비개발자들도 쓸 수 있는 툴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드를 직접 수정 내역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릿의 개발자들이 이제 추천하는 권장하는 방식은 이렇게 수정된 내역들을 직접 들여다보고 사용자들이 좀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하도록 권장하더라고요.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맡기고 약간 블랙박스 안에서 돌아가는 걸 내가 굳이 이해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개발하는 과정을 뭐 가급적이면 코드를 좀 꼼꼼히 읽어보려고 하시고 잘 이해가 안 되면 AI에게 그 부분 코드에 대한 설명을 더 요청을 하거나 문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서 결국엔 내가 개발 지식을 쌓아야 AI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렵고 설계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만 AI 툴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비개발자이시면은 AI 툴을 쓰면서 개발을 익히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하는데 리플릿의 그 엔지니어들도 리플릿을 쓰면서 그렇게 현재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코드 수정 내역은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한번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면 DB 파일, 네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요. 네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 포스트그레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서버리스면 좀 오토스케일링의 강점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어요. 그냥 단독 서버에 띄우는 것보다 서버리스가 동일 트래픽에 대해서 약간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이제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온 데이터베이스 결국에는 문법은 그냥 포스트그레일 거잖아요. 거기에 드리즐이라는 ORM 매퍼를 붙여서 요 데이터베이스 db.ts 파일에서 네온 데이터베이스를 드리즐 ORM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면은 코드가 중복이 2개가 되어 있네요. 이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다면 아마 고치지 않을까 알아서 고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어센티케이션 부분 코드가 생각보다 기네요. 패스포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픈아이디 클라이언트와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본적으로는 익스프레스.js를 서버 사이드에서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넥스트.js 같은 것들이나 뭐 네스트.js 같은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조금 더 가벼운 무거운 툴을 쓰지 않고 가벼운 최소한의 서버 로직을 구현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요. 세션에 대한 정의 있고 사용자 정보 수정, 다음 이거는 인증 시스템을 세팅하는 코드로 보이고요. 다음에 로그인 API, 로그인 한 다음에 되돌아오는 콜백 API, 로그아웃 API 등등이 구현된 것이 보이고 이 이름이 리플릿 어스인 거 보니까 약간 이 코드는 한번 정해놓고 가져다가 재사용하는 느낌이에요. 로그인은 굉장히 일반적인 기능이니까 한번 이제 잘 검토된 코드를 이렇게 가져다 써도 문제가 없죠. 오히려 매번 AI 모델에게 새로 짜라고 하는 게 그때그때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코드도 약간 중복인 것 같긴 하네요. 위쪽에서도 패스포트 스트래티지를 임포트를 하는 코드를 봤는데 지금 중복이 돼서 300줄이나 된 것 같아요. 네, 세션 코드 이런 것도 중복이 되어 있고 요거는 뭐 알아서 고치겠죠. 리프레시 토큰 이런 등등의 코드들이 정의되어 있고요. 이렇게 코드 변경력을 굳이 여기서 보지 않고 파일명을 클릭을 하니까 오른쪽에 새 탭이 열리면서 파일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스토리지 볼까요? 스토리지도 스키마 정의가 다 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정의가 뭐 사용자, 카테고리, 상품, 상품의 좋아요, 대화, 그 대화 내 메시지들이 다 타입으로 정의가 되어서 쉐어드의 스키마에 들어가 보면 드리즐 ORM 기반으로 테이블 설계를 세션 테이블, 유저 테이블, 카테고리 테이블 이렇게
테이블 정의를 다 잘 하고 있고요. 요걸 바탕으로 스토리지에서 DB 정보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스토리지는 좀 보니까 이제 에셋을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값을 저장하고 읽고 CRUD 하기 위해 좀 함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요. 뭐 상품의 조회수 같은 것들 늘려주는 이런 함수들 이렇게 별도로 정의해서 나중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직접 DB ORM에다가 값을 밀어넣는 함수를 뭐 그때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정의해놓고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위쪽에서 인터페이스를 쭈루룩 정의한 다음에 아래쪽에 구현 부분 쭈루룩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꽤 많네요. 네, 이렇게 코드가 쭈루룩 잘 만들어져 있고요.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을 지금 한 번에 구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키마 설계부터 그 스키마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CRUD 하는 그런 것들의 인터페이스 함수들을 이렇게 쭈루룩 한꺼번에 잘 만들어내서 되게 많은 분량의 코드를 한 파일 안에 잘 담아놓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우팅, 이제 API 경로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상품 이미지, 카테고리, 정보 가져오기, 이거는 게시고 이건 포스트이고, 포스터는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거죠. 관리자 권한이 있을 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권한에 대해서도 어쨌든 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센티케이티드여야 카테고리를 생성할 수 있고, 그냥 카테고리를 조회하는 건 모든 사용자가 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센티케이티드가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API들이 주르륵 잘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밑에 쪽에 계속 진행할 거냐, 그래서 Continue Building을 눌렀고요. 뭔가 이슈들이 발생하면 알아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릿이 이렇게 직접 체크하지 않았으면 어떤 오류나 워닝 메시지들을 사용자가 보게 되면 사용자가 해결을 했어야 됐겠죠. 뭐 그 로그를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어서 해결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스템적으로 알아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오류는 다 직접 해결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테스트 해봤을 때도 결과물을 기다리는 시간은 조금 길었는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화면에 동작하는 결과물까지 딱 짠 만들어주더라고요. 카테고리를 밀어넣는 시도를 했다가 뭔가 잘 안됐나봐요. 잘 안돼서 직접 SQL문으로 카테고리의 내용을 밀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자, 로그인을 했더니 이렇게 당근마켓 메인 페이지가 잘 나오고요. 상품은 없네요. 상품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서 상품 데이터를 채워줘 라고 할게요. 디자인은 뭐 말끔하게 나왔네요. 카테고리 정보들이 있고, 보면은 클릭을 했을 때 필터는 동작을 이제 할 것 같지만 좀 상품이 없어서 잘 안 나오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로 뭔가 올리면 뭔가 보이는데, 요건 아이콘이 뭔가 제대로 표시가 안 돼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 위에 동그란 것들은 다 아이콘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인 것 같거든요. 요 부분도 그렇고 아이콘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Q가 되는지 볼게요. 제가 이렇게 추가로 입력한 게 Q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위에 프롬프트가 다 끝나면 알아서 요거까지 진행을 해줄 겁니다. 보면 제가 이전에 타이드웨이브 영상에서 이렇게 요소 선택, 셀렉트 엘리먼트가 있어서 편하다고 했잖아요. 요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여기 아이콘이 없다, 요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 아이콘이 안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지우고 좀 더 정확한 프롬프트만 남겼어요. 그럼 뭐 개발자 도구도 열 수 있고, 콘솔을 열거나 뭐 엘리먼트 탭에서 코드를 이제 렌더링되는 HTML 코드를 보거나, 이제 네트워크에서 필요한 에셋들이 잘 불러와지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똑같은 프롬프트로 당근마켓을 만들었을 때는 좀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반영 웹 레이아웃 느낌이 아니라 상품이 한 줄에 2개만 딱 나오게, 그래서 큼직하게 2개가 나오게, 모바일에서 더 예쁘게 보일 법한 레이아웃으로 나오길래 요걸 스크린 사이즈를 클릭을 해서 뭐 대충 모바일 디바이스, 뭐 아이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바일 레이아웃으로 예쁘게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반응형 웹 레이아웃으로 짜주긴 했지만 모바일로 했더니 예쁘게 나오네요. 근데 지금 아이콘이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좀 고쳐줘야 될 것 같고요. 이 하단에 아이콘들이 나와야 하단바 영역도 제대로 위치를 여기까지 차지할 것 같거든요. 좀 소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테스트도 직접 하고 있고, 여기 요 내부에서 뭐 플레이라이트를 썼는지 아니면 뭐 다른 웹브라우저 툴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요 브라우저 안에서 테스트를 자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프리뷰 영역을 활용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AI가 직접 혼자 컨트롤하는 요 영역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인 거죠. 요 요소가 제대로 나오나, 상품들이 뭐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상품들을 채워 넣는 다음에 실제 상품이 표시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replit.md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요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뭐 제가 아까 파악한 대로 Express.js 백엔드에 React 프론트엔드고요. Next.js나 뭐 Nest.js 등은 따로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 Tailwind 쓰고 있고, 뭐 Shadowchain UI 컴포넌트를 쓰고 있대요. 패키지.json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UI 라이브러리는 요 Radix라는 U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뭐 아코디언이나 아바타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다른 프로젝트를 시도했을 때도 요 똑같이 요 패키지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델이 작성해주는 코드를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좀 요거를 쓰겠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replit.md 파일 이렇게 정의해 두고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패키지 JSON의 뭐 샘플 코드들까지 제공을 해줘서 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요거는 그거의 이제 요약본, 생성된 요약본인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용하고 있는 어떤 패키지들, 대략적인 기술 스택의 구성들이 요 replit.md에 정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요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뭐 클로드로 구현을 하고 싶으면 요거를 클로드 MD로 바꾸시거나 제미나이나 코덱스로 하실 때는 각자의 CLI 포맷에 맞는 그런 MD 파일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비슷한 스타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데이터베이스는 드리즐, 탄스택 쿼리, 프리뷰를 보면은 여기까지는 나왔고 디자인 상당히 예쁘거든요. 모바일 레이아웃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 좀 모달처럼 상품 상세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 있고 채팅하기, 채팅방이 생성되었습니다. 관심 상품은 동작하고 있고 채팅도 동작을 하는 것 같네요. 입력을 하면 채팅이 입력이 됐고 한번 내 근처는 아직 동작하지 않고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고 지금 아이콘 안 나오는 거 빼놓고는 굉장히 충실하게 잘 구현을 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검색 기능의 버그 발견도 혼자 알아서 잘 했고요.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검색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검색할 때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검색되는 게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사용자가 뭐 특정 카테고리 선택했다 하더라도 검색을 한 다음에는 그냥 카테고리 상관없이 검색 결과가 나오길 기대할 것 같다 라고 이제 AI가 UX 전문가가 돼서 의견을 냈고 그걸 반영을 하는 중이고요. 채팅도 제가 남긴 메시지 채팅 잘 동작하고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해가지고 채팅이 잘 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DB에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리프레시를 하면 상대방의 채팅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여서 실시간으로 채팅 메시지가 뜨는지가 그런 웹소켓 기능까지 구현이 되어 있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쨌든 채팅의 기본적인 메시지 작성 기능까지는 구현이 된 걸로 보입니다. 상품 등록도 이렇게 모달 팝업이 하단 팝업 표시가 돼서 상품 정보 넣기 이미지를 하나 첨부를 해보면 이미지 첨부도 일단은 화면상에서는 됐고 지금 타이핑이 잘 안돼서 아무 텍스트나 일단 넣겠습니다. 작성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업로드한 이미지는 정상적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구현이 안 됐거나 아니면 샘플 이미지가 강제로 표시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빼고는 정보들은 다 잘 들어갔고요. 뭔가 리스타트가 필요하면 서버 리스타트를 매번 잘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경험을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중에는 여러 번 겪으실 것 같고요. 아키텍트 검토를 받는다. 결과물 그냥 확인해보세요가 아니라 한 번 더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인증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자기가 검토를 하고 버그가 있는지 찾아보고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이제 확인해보겠다. 되게 여러가지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 디자인 시스템 만드는 에이전트, 테스트하는 에이전트, 보안 검토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다양한 에이전트가 좀 협업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한 가지 종류의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에이전트가 요 작업들을 다 해주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어떤 페르소나를 특정 롤의 전문가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할 때 결과물이 더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굉장히 잘 설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이콘이 안 나온 문제 해결해주나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보면 저런 테스팅 같은 경우는 이 설정에서 테스팅을 끈다든지 하면 조금 더 결과가 빨리 나오고 토큰을 조금 덜 쓰겠죠. 조금 더 자동으로 많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면 이런 거를 이제 켜보면 되고 이제 읽어보니까 Higher Accuracy 모델인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지금은 소넷 쓰고 있는데 이걸 오퍼스로 바꾸려면 저거를 클릭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퍼스가 소넷보다 5배 비싸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면 요 크레딧이 엄청 빨리 달겠죠. 다음에 웹서치 허용할 건지 이미지 필요한 부분 요 이미지도 아마 제너레이션이 된 건지 아니면 스톡 포토를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필요하면 잘 활용하는 그런 옵션인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사이에 아이콘들이 한 번에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이콘 못 만든 거는 큰 버그는 아니고
이제 어떤 설정 값이 뭐가 빠져 있거나 폰트 어썸을 인덱스 HTML에서 로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CDN으로 라이브러리를 로드했을 것 같은데 그게 로드가 안 돼서 아이콘이 안 나왔다. 저건 뭐 실제 개발할 때도 자주 일어나는 실수죠. 그걸 해결하니까 아이콘이 지금 다 잘 나왔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잘 나오나? 그러니까 코드량은 꽤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컴포넌트 코드들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요 파일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클라이언트 쪽 서버 쪽은 파일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스토리지 라우팅, 비트 설정 파일,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이제 파일, 에셋 파일 업로드하는 스토리지로 보이고요. ACL, 권한 관련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권한 관련한 것들이겠죠.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것 같아요. 스토리지 시스템은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연동을 따로 하지 않아서 알아서 다 연동을 해준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까지는 다음 기회에 아마 잘 되겠죠. 뭐 요거는 크게 시연을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구현된 결과물을 내가 곧바로 다른 사용자들에게 선보이고 싶으면 그냥 퍼블리시를 누르면 되고요. 이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들이 세팅을 이제 간단한 서비스인데 CPU 4개짜리 8기가 램짜리 쓸 필요 없으실 거예요. 3max는 제가 보니까 이제 약간 오토스케일로 사용자가 늘어났을 때 3개까지 늘어난다. 그럼 비용이 이제 시간당 $3니까 4,000원이 넘어가죠. 시간당 4,000원이면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양은 내 사용량에 맞춰서 잘 낮춰가지고 세팅을 하시고 디플로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크릿, 제가 연동된 서비스들이 알아서 그냥 연동됐고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냐? 사실 아예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URL,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사용자 계정,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버켓 이런 것들은 아까 구글 클라우드에 저희가 그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API들이 연동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키들이 세팅이 자동으로 된 거지 제가 필요하면 이걸 교체를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서버를 이전을 할 때 이것들을 같이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제 기대보다 굉장히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알아서 잘 만들어주는 느낌이고요. 제가 이전 버전들은 러버브리든 리플리시든 좀 써보다 말았거든요. 요게 다야? 하면서 좀 써보다 말았는데 약간 요 정도 결과물을 제가 거의 프롬프트 몇 개 만에 또 했죠. 제가 항상 프롬프트 몇 번 만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당근마켓 가지고 많이 체크를 하는데 요런 위치 설정에 이런 것들은 구현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알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구현을 해나가면서 또 디버깅 할 부분이 있겠지만 상품 목록, 상품 상세, 채팅, 관심 이런 핵심 기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좀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프론트엔드 스택들이 디자인 확실히 예쁘게 만들어 주는구나 약간 그런 느낌도 다시 들었고, 확실히 다른 웹 기반 툴들에 비해서 이를 갈고 나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